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따란딴 3년 만인가요? 3년 만에 돌아온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속편이죠. 슈퍼마리오 갤럭시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싶기도 하고 무슨 내용이었지? 싶기도 하고 좀 대략 난감한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 쥐어짜가지고 착즙을 해가지고 방송 분량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저주를 걸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자학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하니까 할 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는 분명 할 말이 많으셨겠죠? 우리 오늘 수다맨이 되어주실 재원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닌텐도 매니아 이재원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3년 전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도 방송에서 다루면서 안다다씨님이랑 함께 뭐 닌텐도 이야기, 슈퍼마리오 게임 이야기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오늘 재원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보게 되지 않을까. 네, 우주 최강 돈 쓸게. 맞아요. 그 닌텐도가 갖고 있는 IP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네. IP 사업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오늘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오늘 재원씨가 채워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야사. 트리비아 영화 말고 야사. 여담 이런 거. 그래서 저의 오늘 든든한 우익 우리 재원씨 일단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좌익 소개를 또 드려야겠죠. 좌익 스트라이커 우리 마이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남자 한국의 프랭클린 황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10분 지각하고 바로 오늘 저희 녹음에 10분 지각을 하셨어요. 약속을 분명히 천금같이 여기고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게 있어요. 올해 만났잖아요. 뭘 오래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너 분이랑 올해 만나니까 이 톡만 봐도 이거 반대로 되겠구나. 뭔가 그 쎄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짓부렁인지 아니면 참인지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 겐또가 입만 살아가지고 그다지 놀라운 능력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다 맞추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제 그건 1%의 확률이니까 어지간하면 던지면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마리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좋은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조금 이제 악마를 프라다는 입는다 2를 좀 하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그것도 잠깐 뭐 보고 오셨다고 하던데. 네. 개봉 둘이 같은 날 개봉했거든요. 맞아요. 네. 당연히 성인이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부터 봤고요. 아니 이거 오해예요. 많은 선배님들이 슈퍼마리오 갤럭시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35살 성인이다 보니까 철저히 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 인사하시면서부터 지금 대규모 광역 어그로를 끌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뭐 몇 주 전에 저희 다이마이 러브 에피소드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뭐가요? 그 방송이. 왜요? 우리 마이노님이 네. 또 이제 한번 칼춤 추셨지만 네. 그 영화가 좀 집중을 못 받아서 워낙 영화가 화제도 잘 안 된 영화고 네.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좀 보게 하려고 아니면 듣게 하려고 똥꼬쇼를 했지만 네. 아무도 안 본. 사랑받지 못하는 건 익숙해. 내 퀄리티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슈마겔이잖아요. 네. 이거는 네. 이게 그 트래픽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좀 한번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네.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평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어쨌든 잠깐 격가지로 샜는데 네. 지난 타이마이 러브 에피소드 이후로 한 2-3주 만에 재출연해 주시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마이너님. 이거 토크 대결이니까 좀 잘 재밌게 한번 해주세요. 대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가짜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가짜구나? 몰라. 근데 가짜로 말해봤자 몰라. 저는 그 부산에서 네네.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네. 텐트 회사인데 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하고 있어요.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상이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하고 자고 술 먹고밖에 없어가지고 일상 토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인가요? 예. 근데 진짜 지어내야 한다면 네.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또 타고난 이야기꾼이시고 네. 유튜버이시니까 좀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사 옆자리에 여직원이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자주 사담을 나누는데 네.
저랑 묘하게 취향이 겹치더라고요. 어떤 사담을 보통 나누시나요? 영화를 좋아해요. 그애가 어떤 영화 좋아하시던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또 좋아한다고. 근데 또 그 마이너님은 안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같이 극장에서 보고 나왔는데 같이 둘이 보셨어요? 회사 끝나고 심야에 봤어요. 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화. 저도 이제 어. 담배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구석으로 가자 잠깐만. 저 영화가 왜 좋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더니 차이고 걔는 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약간 AI가 지어낸 이야기 같다. 뭔가 되게 빠른데 뭔가 되게 좀 아니 가독성도 좋아. 그래서 정해져 있어. 쏙쏙 들어오는데 결말은 근데 인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금방 휘발돼. 여러분 진실한 사람 되죠. 일상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나만 일상 없어? 예, 아무튼. 예. 뭐 이어서 제가 할까요? 좋다. 네, 저는 이제 근황이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 이건 진짜인 진짜고. 컨셉? 진짜 아니 진짜고. 이거 정말 사소한 얘기예요. 네. 이제 제가 이사를 이제 서울로 이제 신혼집으로 온 다음에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 머리 자를 때 혹시 어디로 가세요? 그냥 보통 이제 단골집 하나 파서 가지 않아요? 그쵸, 보통은? 네, 근데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거를 디깅을 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미용실을 하다가 이제 사실 여기 저기 깔깔스님이 또 이제 댓글로 이제 머스마 머스마 미용실이라는 사진을 갑자기 올려주셨었죠, 몇 주 전에. 또 이제 마초 지망생으로서 저는 좀 끌리더라고요. 가셨어요? 그리고 근처여가지고 조금 갔습니다. 검색해서 갔는데 와 이게 좀 진짜 마초였어요. 담배 피고 있던가요 원장님이? 진짜로 들어갔는데 제가 한 20대 초반에 갔던 인력사무소 인테리어인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닥에 머리카락을 안 치우시고서 쌓여 있고 수건도 그 털이 없어요. 수건이 하도 돌려대가지고 털이 없어요. 울이 다 나가고 흡수력이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사장님이 진짜 무슨 방금 전에 이제 그 공사판 다녀오신 그런 이제 느낌이어서 들어가자마자 약간 내 머리가 이제 그 예전 그 블루 클럽 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사실 바로 거기서 돌아 나오셨어야 되는데.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눈이 마주쳤다. 바로 그 문 옆이 대기 공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이제 잘랐는데 근데 반전은 의외로 잘 자르세요. 진짜. 그리고 가성비 진짜 좋고. 요새 10,000원 커트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10,000원 커트였고.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자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디테일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그거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한번 찾아왔는데 일단은 이게 머리를 자를 때 보통 그냥 머리 올려주세요, 숙여주세요를 말로 하잖아요. 고개.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맞추셔서 그런 게 없습니다. 머리채를 잡나요? 그러니까 의외인 게 그건 마초가 아니라 폭력배잖아요. 의외인 게, 그러니까 이게 마초가 저는 예측 불가함이 있어야 마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원래 이 뒷머리는 조금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이렇게 몸을 낮추셔서 자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잘라주시는 거야. 되게 섬세하게. 되게 맞춰주시면서. 근데 연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니까 제가 목을 숙였어요. 숙이니까 머리를 올려가지고 머리를 숙여드리니까 자르기 고개를 편하더라고. 숙이니까 다시 올렸어요. 제 머리를 잡고 이제 손으로 올려주고 다시 자기는 그 자리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박 디테일 하나가 이 분무기를 쓰잖아요. 미용실에서 분무기를 쓰는데 분무기가 이게 퍼져야 되잖아요. 그쵸, 물이. 근데 머리에 타점이 뭔가 물 한 줄기가 머리에 탁 닿아. 그러니까 미스트처럼 미스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총처럼 그 돌려서 한 줄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내 머리 이렇게 퍼트리시더라고 손으로. 이밤 마냥.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리고 하나 더는 셀프 그겁니다. 셀프 헤어 샴푸를 해야 됩니다. 셀프 머리를 본인이 감아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이네. 그래서 거기서 제 머리 딱 감고 탈탈탈 털고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인건비를 최대한 빼셨네. 그러니까 뺄 거 다 빼시고. 그래서 자 참 마초한 우리 머스마 남성 컷. 그래서
계속 가실 의향이 일단은 조금 중요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딴 데 가야 될 것 같고 눈을 찌른다 이러면 거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야 근데 그 가성비로서 그냥 좀 그 조금 이제 원래 머리 저는 제가 자르거든요. 가끔? 기한이에요? 가끔 이제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눈 네. 찌를 때나 그럴 때는 그냥 앞머리 제가 잘라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가도 좋을 것 같다. 대신 뭔가 조금 나 뭐 다운펌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기대도 안 했어요. 걸 말해야죠. 펌 기회가 없어요. 가위밖에 없어. 오로지 가위야.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가볍게 그냥 다듬을 때는 가도 되는데 뭔가 좀 전체적인 거 한번 멋내고 싶다 할 때는 또 이제 거기를 또 디깅 해야죠. 찾아. 근데 서울이 확실히 미용실이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요. 예. 사실 저도 몇 년간 여러 미용실 다니면서 커트만 했을 때 한 2만 원 밑에는 못 본 것 같은데. 2만 원 언더는 없어. 서울에 1,000원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좋다. 그 부산에 오시면은 해운대 기준입니다. 네. 근데 해운대면 네. 부산의 강남이에요. 네. 네. 그쵸. 그 디자이너 골라서 디자이너분이 안냐 그 퀸스 갬빗 나온 주인공. 안냐 테일러 조이.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미인이시네요. 네, 네. 10,000원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분이 잘라주는데 10,000원이에요. 뭔 상관인데? 그럼 저는 거울로 지금 영화도 잠깐만요. 다른 지금 목적이 지금 보면서 거울로 영화도 보면서 머리도 잘라주는데 할리우드 스타도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머리도 감겨줘. 10,000원이야. 내가 디자이너를 골라서 헐리우드 배우를 골라서 거울로 헐리우드 배우가 알바하는 걸 보면서 머리를 자를 수 있다. 부산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부산으로 가면은 KTX 값이 이사를 추가돼서 직장을 옮겨야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부산 베이스로 하는 근거지였으면 또 괜찮았는데. 제가 바로 미용실 소개해드렸죠. 저번에 다이마이 러브 에피소드도 그렇고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어느 타이밍에 어느 부분을 편집해야 될지. 근데 진짜 모수는요. 나 지금 한 2군데 스쳐지거든요 지금. 진짜 모수는 네네. 오늘 다루는 영화는 전체 관람가라는 거예요. 전체 관람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마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님만큼 또 마초가 없어요. 없죠. 네. 그 방면으로는 특출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초 한 분과 또 마초에게 미용을 당하고 오신 한 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가 또 슈퍼마리오 갤럭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나 게임은 안 보고 안 해보셨을지언정 세상에 아마 이 슈퍼마리오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한 공룡 IP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슈퍼 IP죠. 네, 저희가 3년 전에 1편 다룰 때도 아마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뭐 슈퍼마리오나 뭐 이런 닌텐도 게임, 닌텐도 IP와 관련해서 뭐 추억이 있으신지 가장 먼저 뭐 슈퍼마리오 좀 플레이를 해보셨나요? 저부터 제가 끝판왕일 텐데. 되게 거들먹듯이네요. 꺼드럭대요. 그러면은 조금 하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수부터, 네, 해주시죠. 예. 게임보이로 나온 오리지널 네. 마리오. 가다가 투명 블럭 있어서 목숨 하나 얻을 수 있는 게임. 네. 그거를 했고요. 그거 꽤 원이잖아. 옛날인데. 원 했고, 그러니까 근본부터 시작한다. 원 했다. 마리오 다 64 깼어요? 못 깼죠. 마리오 64 넘어가고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좀 고수입니다. 그거 좀 괜찮게 하고요. 근데 이게 고수가 아니에요. 에? 이게 또 거짓말. 내가 해보셨어요? 내가 졌다고? 내가 이겼어. 니 뭐 하는데 플레이? 뭐 하세요 플레이? 저 커비요. 저 별의 커비 커비. 왔습니다. 커비 대 커비 더비예요? 커비 대 커비였어요? 그럼 서로 능력 빨아먹기밖에 못하는데? 우리 진짜 비열하다. 이기려고 아니, 커비가 고수 인정이다. 만약에 붙었으면 정말 비열한 두 사람이 맞아. 커비가 남의 능력 뺏는 거거든. 돌모드가 있어요. 거의 맞아. 무적기여서 이기려고 환장한 애들만 하는 캐릭터라고 진짜 꼬세. 저는 느끼거든요. 예. 두 분 다 아주 승리에 목말라 계셨나봐요. 지면 죽고 싶죠. 일단 스매시 브라더스를 했고 지면 지는 거지 뭘. 그 게임 그 이후로는 마리오를 접한 게 이제 끝인가요? 방송으로밖에 없어요. 그 슈퍼마리오 메이커 시리즈 방송하는 거 좋아해요. 만드는 그게 메이커가 맞아요. 만드는 게임. 예. 그거 거기까지입니다. 딱. 그 스테이지 디자인하는 게임을
남이 플레이하는 걸 인터넷 방송 통해서 보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대리 그거죠. 되게 어렵게 그 세팅해 놔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그다음 제가 먼저 하는 게 네. 또 그 네네. 오, 하셨군요 게임을. 재원 씨의 거들먹거림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보다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슈퍼마리오 별로 안 해봤고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라는 당연하죠.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도 있죠. 왜냐면 그 디자인이나 네. 그 그래픽을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되게 뭔가 캐주얼한 가족 게임 얼라 영화인 줄 얼라 게임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아시는데 생각보다 조금 하드코어한 부분이 있는 게임이라서 저도 뭔가 막 스피드런이라든지 아니면 막 맞아요. 높은 점수를 기록을 내서 깨는 거는 저는 쳐다도 못 봤고 거의 마지막까지 간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저는 그 마이너님이 말씀하신 근본 있는 가장 초대 슈퍼마리오 게임은 못 해봤고 오, 저는 오히려 닌텐도를 그 3DS부터 접했던 사람이라서 그 이후에 스위치를 사면서 뭐죠? 그 최근에 나왔던 슈퍼마리오 원더 이런 것도 했었고 하여간 저는 좀 최근에 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랑 이제 같이 좀 친구들 초대해서 하면서 좀 접한 케이스여서 오디세이도 하셨어요? 오디세이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슈퍼마리오 같은 플랫폼 게임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오히려 이런 RPG 같은 걸 제가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횡스크롤을 좀 못하고. 네, 횡스크롤을 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못하고 그래서 마리오 오디세이는 굉장히 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영화에 또 그런 구석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다. 저가 완전 반대네. 상현 씨랑. 아 오디세이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니 제가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그 기기에서 그 윗세대 최근 게임을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네, 지금 다 하나하나씩 깨고 있느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2D 게임까지는 뉴 슈퍼마리오 그러니까 NDS 닌텐도 그 DS까지는 다 깨봤습니다. 완전 근본주의자네요. 예, 근데 일단은 1편은 저도 되게 재밌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슈퍼 패미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의 달고 살았고 1, 2, 3까지 달고 살았고 3는 최근에 한번 다시 해봤거든요. 네. 와 슈퍼마리오 3가 진짜 명작이긴 하더라고요. 왜요? 어떤? 그러니까 그 도트 너구리로 그래픽으로 변하네? 너구리. 아 근데 그건 진짜 명작이에요. 예, 그게 진짜 명작. 예, 그건 진짜 초명작이에요. 예. 그거 다음에 슈퍼마리오 월드라고 그 슈퍼 패미컴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GBA라고 그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한 게 있는데 그거 두 개를 최근에 접해서 했는데 정말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 사실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좀 변태인 게 그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게임기를 부모님이 되게 많이 사주셨었어요. 또 그런 분들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예, 그때 이제 패미콤이랑 그 메가드라이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하다가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저도 제가 게임에 빠지면은 이거 조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뭘 조져요? 인생을? 인생 진짜 조진다는 걸 알아서 제가 스스로 게임기를 계속 안 샀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스스로에게 목줄을 채우셨군요. 예, 뭐 대학이고 나발이고 뭐 어디 그냥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 되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게임을 이제 최대한 절제를 좀 했죠. 그럼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PC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PC 게임으로 좀 가긴 했었지만 PC 게임도 그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콘솔까지 있으면 내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제 돈 주고 게임기를 사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예, 근데 이제 뭐 외삼촌이 저한테 그 플스 3 주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부모님이 막아놓고 스스로 절대하던 거를 스스로도 지금 봉인을 해놨는데 재원아 너 이거 가질래? 나 이제 필요 없는데 했을 때 거절을 못했다. 거절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 와이프가 선물해 준다던가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장대한 게임 세계가 열렸지만 최대한 이제 좀 절제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오픈돼가지고 이제 막 달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슈퍼마리오를 NDS 버전까지는 다 끝냈어요. 그 3DS부터 제가 못한 게 3DS가 일단은 못 구했고 3DS 게임부터 약간 그 슈퍼마리오가 약간 조금 저점이었거든요. 3DS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위치 그 원더에서 완전 초고점 찍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RPG를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오디세이나 이런 거. 오디세이랑 그 전에 이제 최초에 그걸 만든 게 N64라고 슈퍼마리오 64가 유명하죠. 그거를 제가 좀 하다가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하고 그래서 2D까지는 좀 많이 했다. 그래도.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게임이 되게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아주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게 이게 사실 그 레벨 디자인의 어떤 정점인 게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사실 제가 이 슈퍼마리오 때문에 사실 요새 게임에 대한 어떤 이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책 보신다고 하셨죠 예전에. 근데 모두 다 슈퍼마리오에서 점프를 잘 활용함으로써 점프가 탄생하면서 A 버튼 점프가 탄생하면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다 배경이었는데 이게 점프가 탄생하면서 이 점프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 이제 어떤 배경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로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로서 점프가 생기면서 그리고 최초로 그 점프를 되게 그 물리학적인 게임의 어떤 물리학적인 비슷하게 구현한 최초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슈퍼마리오가. 그러니까 원래는 점프하면은 제자리에서 뛰거나 뭐 이게 되게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이거 보면은 막 대시도 있고 맞아요, 맞아. 미끄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초로 조금 재밌게 시도한 게 슈퍼마리오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 탄생해서 이게 잘 보면은 레벨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슈퍼마리오가 깰 듯 말 듯 그 포지션을 되게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그 게임 제작진들이 예. 당시에 그런 걸 원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어렵지만 예.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주력했다. 진짜 줄 듯 말 듯.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게임이라 사실 제가 원래 게임을 스토리 있는 게임만 하는데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게임성이 미쳤다. 사실 스토리는 없잖아요. 스토리는 그 공주구하기 밖에 피치가 쿠프한테 잡혔다. 이거 외에는 없지. 가짜라고 봐야죠 사실은. 구해라. 이거 상상일 수 있어 가는 길이.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게임은 안 해보셨을지언정 그 이름은 알고 계실 정도로 진짜 비디오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게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재원 씨가 뭐 레벨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게임으로서 유명하다라고 약간 게임 이론적, 게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냥 순수 플레이어로서 이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어떤 매력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번에는 마이너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건 맞아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은 이거는 재원 씨가 얘기한 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어떤 물리 법칙을 게임에 구현했을 때 동시대 게임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군계락인 거예요. 이 마리오가. 그렇죠. 근데 이 마리오를 시작으로 이 마리오 닌텐도라는 회사에서 이런 신기술들을 마리오 계속 넣다 보니까 제가 마리오 3가 너무 슈퍼 명작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도트가 들어가고 그 능력이 들어가고 그 능력이 활용되는 게 다 이제 화려한 물리 엔진과 귀여운 그래픽과 통일성 있는 심지어 어렸을 때 게임 하면은 좀 마리오를 기억남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인데도. 그리고 또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코닉한 음악 반복되는 맞아요. 빠밤빰빰 혹은 토간 들어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활용이 됐죠. 이 반복되는 소리가 너무 역사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거의 전 이제 파블로프의 개예요. 그것만 보면 그것만 들으면 띠링 뭐가 얻는 뭔가 거 커질 같고. 것 같아요. 드르르르르 이런 거 드르르르르 빰빰빰 이러면서 버섯 먹으면 커지니까 따랑 그런 이제 마리오의 매력은 뭐니 해도 전 토관. 토관. 처음 이제 게임을 할 때 계속 밑에 눌러본단 말이에요. 혹시 들어갔지? 맞아요. 이제 꿈방에서 죽고 이런 식인데 막힌 토관인지 열린 토관인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탐욕적이었네 다들. 아니 당연한 거 동전 아니야? 얻고 싶어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제 들어갔을 때 동전이 있을 때고 이 토관이 어디로 이어질까에 대한 저 재미가 있었어요. 맨 다른 처음 할 때. 스테이지로 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완전 시트 스테이지로 가기도 하고. 근데 다들 마초가 아니네. 왜요? 게임기 부쉈네. 아니야. 게임기 부쉈으면 인정. 아니 그게 마초로 인정해줄게요. 토관이 왜 들어가? 하면서 조이스틱으로 게임기가 부쉈으면 이거 아니고 웬 가짜는 걸로 지금 우리 비난하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지름길만 찾는다. 스테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뭔 소리야? 스피드러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 지하 갔다가 천장으로 쭉 달리면 3, 4, 5 고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치트키 쓰지 말고 남자답게 실력 대 실력으로 붙자 이거예요. 얘가. 실력 대 실력으로 제작자 실력, 플레이어 실력 한번 겨뤄보자. 깔끔하게 한 판 붙자. 네. 이거 아니에요. 그 맛이긴 하죠. 그 아케이드 게임이나 이런 거. 근데 정작 항상 나도 위로 갔어. 왜냐면 또 재현 씨 나름대로 내가 2, 3, 4, 5 다 깰 줄 아는데 굳이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돼? 하면서 스킵하게 되겠죠. 어쩌면은 사실 그 시대의 세이브 장치예요. 그쵸.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 너무 예전이고. 맞아요. 예. 그 사운드 디자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슈퍼마리오 맞아요. 브라더스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1편 다루면서 그때 안다다씨님이 나와주셨었어요. 안다다씨님 친동생 분께서도 영화 일을 하고 계신데 사운드 디자인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서 말을 전해주셨었는데 슈퍼마리오 게임의 사운드 디자인이 위대한 이유가 그런 소리가 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물 빨려 들어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상상할 수 있겠지만 드린 이런 소리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낼 순 없다. 그게 예. 이래서 위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랑 그 물리학 그거랑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그 책에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미끄러지는 거나 점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입력 버튼 게임에서 입력 버튼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운드는 출력 버튼이거든요. 그거를 되게 정말 직관적으로 만들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사운드 효과가 많이 없었으니까 독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에 너무 잘 독점해가지고 그 되게 아이코닉한 사운드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딱 그 어떤 진짜 제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긴 했지만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바로 뭔가 다이렉트로 그런 어떤 뭘 얻는다는 소리라던가 빨려 들어 이런 거. 이런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좀 잘 한 거죠. 잘 발견하고 잘 그 구현을 해낸 거죠 게임에. 위대한 사운드 디자인 같긴 해요. 딱 들었을 때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출력이 머릿속에서 되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위대한 사운드 디자인이다. 드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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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하신 대로 기억에 남는 부분에서도 위대하긴 하지만은 상상할 수 없었던 소리. 그 귀여운 디자인에 어울리는 그 하수구의 소리. 그걸 이제 시작했다는 점이 확실히 위대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영어로 들어왔을 때는 영화요? 예. 네. 슈퍼 마리오 갤럭시라는 영화에 그 음악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은 좋으셨나요? 뭐 근데 팬 서비스 느낌으로 좀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저는 이거는 약간 사운드 디자인이랑 음악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음악의 변주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변주 맞아, 진짜 맞아. 기가 막혔어요. 뭔가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이게 게임의 음악이라면 영화에서는 약간 신비로울 때는 뜬뜬뜬 이게 이런 게 이런 거에서 좀 머리 썼네 맞아, 이런 생각을 맞아. 하기도 했어가지고 마이너님 어떠셨는데요? 그 음악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동의하는데 뭐가 이게- 불만이야?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팬 영화라는 느낌이 셌어요. 그쵸. 그 게임 사운드가 너무 반복해서 많이 들어가고 엔딩 장면에는 또 2D 버전이 이제 CCTV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영화로서의 재미는 생각 안 하고 게임 맞아요. 팬들을 네. 위한 선물로만 만드는 작품 이렇게 느꼈어요. 저도 이 지점이 오늘 방송에서 좀 제일 많이 나올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3년 전에 1편 리뷰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 시리즈의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어쩌면은 저희가 AI 문학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 닌텐도라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에 최적화된 기업이 어떤 기계적으로 키워드를 뽑았을 때 최고의 애니메이션은 생각할 거리가 적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맞아, 약간 AI가 뽑은 애니메이션 같기도 해.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완전 자본의 논리로만 맞아요. 만들어진 영화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난 동의하는데 자본의 논리로만 뽑힌 건 동의하는데 뭔가 AI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거 논쟁해야 됩니다. 저 AI 같은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런가요? 겨울 왕국도 이제 씨. 어른 미안합니다. 디즈니 겨울왕국. 예. 재원 씨가 또 안 좋아하시는 작품이죠? 극혐입니다. 그 어린이의 마음 싹 다 잡았고요. 네네네. 제가 말하는 거에 그거 아닌데요라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네네. 어른들의 마음도 싹 잡았죠. 일단 1,000만 관객을 확보했으니까 잠깐만요. 한국에서. 어른들의 마음 나는 못 잡았는데. 100%가 아니니까. 어. 그런 영화가 있나 봐요. 저가 뭐 미처 몰랐던 영화가. 아니면 혹시 어른이 아닌 건 아닐까요? 그런 훌륭한 영화가 있으면 소개를 해줬어야지. 저는 죄송합니다. 100% 아무튼 둘 다 정답입니다. 왜 겨울 왕국이 그러니까 훌륭한 영화가 정말 많지만은 그렇게 겨울 왕국이 세대를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이야기의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주인공이 고난을 받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그대로 좋게 얘기하면은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강력한 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규칙이라는 게. 그쵸.
마찬가지로 흥행 요소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마리오에는 이 흥행 요소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아 이런 스토리텔링의 규칙이 네. 마리오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변했다 없진 않은데 고난을 받았죠. 애기가 돼서 생산이 떨어졌으니까 예. 변했죠. 버섯을 종류별로 먹었으니까. 근데 이건 단어로서 변했다지. 맞아. 이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나 생각이 바뀌었거나 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 자체가 없고 맞아요. 이런 우리 멋진 그래픽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런 디자인 해왔습니다라는 팜플렛을 보고 온 느낌이었다. 거죠. 맞아요. 저도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아주 같은 지점이에요. 같은 지점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난 드라마가 없는데? 응? 이거예요. 애초에 이 작품은 드라마가 없는데 근데 원작도 이게 참 웃긴 게 봐봐요. 배틀쉽을 예로 들어봅시다. 피터버그 감독님인가요? 예. 배틀쉽도 게임만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은 해서 영화화한 게임인데 그쵸. 그거 개조졌거든요. 근데 그건 이야기를 넣는데 막 졸라 이상하게 넣고 막 쓸데없는 것만 넣어서 조졌어. 근데 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마이노 씨가 말한 나 되게 자본적이라는 걸 느낀 게 이거 어차피 게임의 스토리 단순 한 줄이고 나는 애초에 게임 이 게임은 어드벤처 게임이 아니다. 모험 게임이 아니라 액션 게임이다. 행동에 대한 게임 디자인으로 성공한 게임이다. 해서 그거랑 캐릭터만 철저히 지켜서 극대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 영화를 봤을 때 좋으면서 나쁜 예시가 저는 인디아나 존스 2 미궁의 마궁의 사원 엄청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향점이. 그거 시나리오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냥 인디아나 존스가 007 놀이 당대 유행하던 거 하다가 갑자기 어디 추락해가지고 거기에 사원이 그러니까 이런 흘러가는 대로 간다고. 맞아. 그런데 재밌었던 이유가 그런 흘러가는 속에서 어떤 영화만의 행동 언어에 완전 몰빵해가지고 영상 언어적으로 터트린 거잖아요.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물론 스필버그 옥망의 발에 이렇게 스필버그 그러니까 재원 씨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번 슈퍼 마리오 갤럭시는 가히 스필버그에 필적할 만하다. 아니야. 인디아나 존스를 두드러 패고도 남는다. 거의 새 시대, 새 세대의 인디아나 존스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슈퍼 마리오 갤럭시 너무 좋고 너무 힘듭니다. 네. 지향점이 그거라는 거죠. 절대 이렇게 발에 저 진실된 사람인데 네. 왜곡을 그렇게 계속 하시면 기가 빨린다고 하나요? 또 나만 그런 이상한 사람 부분이 되는 거야? 야 바로 무네. 저 무섭다. 저희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무슨 연기 하시는 조금 거예요? 순수하게 네.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거기서 근데 나는 의문은 하나 있어요. 민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영화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를 방금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그런 어떤 동선 행동에만 좀 집중을 해서 쭉 만들어낸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그렇죠. 예, 스토리가 좀 많이 아니면 애초에 이게 되게 그런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여서 그냥 버렸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도 쉽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지레 생각했을 수도. 결국에는 원툴이잖아. 납치된 맞아. 한 사람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따라가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저희가 당장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좀 이따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영화라기보다는 이건 닌텐도의 광고 같다. 그렇죠. 아마 새로운 100년 지대계를 세우는 닌텐도의 이정표가 아닐까? 왜냐면 제가 오늘 뭐 아까 마이노님 근황 얘기하면서 저도 얘기를 근데 했는데 광고라고 하니까 진짜 좀 호구된 느낌. 돈 주고 광고 본 느낌.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 마이노님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응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제가 노동절 연휴 첫날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었죠. 근데 이번 주에 슈퍼마리오 2 그 갤럭시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같이 개봉을 하면서 네. 극장에서 좀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도 좋고 부산에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쾌적한 영화도 부산에 오시면 이렇게 또 지방 소멸을 한번 저희가 걱정해보면서 6.3 지방선거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보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갔는데 너무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데 그 와중에 좀 이제 젊은 층, 연인층, 이제 특히 좀 젊은 여성분들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2를 좀 보러 오신 것 같았고 그 외에는 가족 관객이 진짜 많은 거야. 애기들이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CGV에서 봤는데 그 요시 팝콘통을 다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죠. 닌텐도의 100년 지대계 잘 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쩌면 영화도 영화지만
또 닌텐도의 광고로서 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거 정점이 전 닌텐도라고 봐요. 광고를 잘하는 거. 아니 그 상업 정점이 음. 그런 면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 상업할 건데? 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가 뭐 없지 않나라고 했을 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 사람들의 실수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 같아요. 의도. 네, 완전 의도 같아요. 네. 그 실수가 돼서 이야기가 없는 영화는 한국 영화 승부 같은 영화고 오늘 되게 여러 거의 나무 위키예요. 지금 각주랑 정말 끔찍하게 실력 때문에 이야기가 없는 영화는 한국 영화 승부가 맞고요. 아, 네. 그 왜 이제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보면서 그 생각이 안 들었냐면은 연출이 너무 좋아요. 그 캐릭터들이 행동하는 타이밍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같은 세계관이 아닌 캐릭터들이 녹아나는 방식 그리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서는 사이즈도 다르고 또 이상한 행동 요시같이 이제 혀로 뭔가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세계관 한 장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어요. 특히 전 놀랐던 게 화면 컷 구성이 돌았다. 이거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정도야? 하면서 그러니까 연출이 맞아요. 전반적으로 피지컬에 좀 많이 신경 쓴 느낌이에요. 그 장면 그 한 장면이 떠오른다면은 요시 처음 만났을 때 너 어디 이렇게 쏘다다니다가 이제 그때 뒷모습으로만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이제 앞모습으로 도망가고 그쵸. 거기서부터 좀 조심해야겠다 이 영화 구도가 심상치가 않다 했는데 매 장면마다 좀 친해. 최선의 구도로 가요. 최선의 구도. 제가 느끼기에 다이마이 러브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는 이렇게 구도로 갔으면 좋았겠다. 오늘 몇 명을 패는 거야? 이 컷 구성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대신 중간에 자긴 잤죠. 이야기가 없으니까. 맞아. 리클라이너석이었고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주무셨나요? 쿠파가 커졌어요. 그 꿀벌 행성 거기서부터 주무셨나요? 꿀벌 행성 전까지. 꿀벌 행성 때 깼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신 거라고. 그 쿠파를 어떻게 꼬신 거예요? 피치 공주 같이 구하러 가자 해서 꼬신 거예요? 뭐 비슷합니다. 그럼 됐어요? 왜 하나도 안 중요해? 이야기 맞아. 그래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야. 제가 그 이야기가 없다와 그 6살 그러니까 꼬맹이들과 어른들을 사로잡았던 겨울왕국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타겟이 혹시 0세에서 4세인가? 이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슬프고 막 언니 얼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그냥 저희가 잘못한 거죠. 뽀로로 막 겨울별 데모 막 이런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얼음별. 얼음별. 그렇죠. 이것도 얼음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겨울방학일 수도 있어요. 둘리 얼음별이거든 사실. 그 둘리 얼음별도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새네. 뭔가 타점이 안 맞는 느낌인데 뭔가 유출이게도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누수가 토크 좀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베스트 컨디션. 베스트 100%가 나온다. 아무튼 그 지점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타겟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영화 이야기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이게 영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누출이 계속 되고 있어요. 섞여 있어. 저 이런 걸 좋아해요. 혼재되어 있어. 규격화된 걸 깨드는 걸 좋아해요.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게스트 맞춤형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게 없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얘기하고 1부, 2부, 9부는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2부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다른 뭐 마리오 베이스의 게임이나 아니면 닌텐도 게임 또 뭐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마리오 카트도 그래도 나름 좀 즐겨 저 마리오 카트는 좀 거들먹대도 되지 않을까. 그 카트라이더가 베낀 그 마리오 카트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 그 면에 있어 제가 한번 대결해봤거든요. 저랑요? 네. 진짜 비열하고 왜? 야비하게 허비처럼 하는구나. 그리고 봐봐. 아니 뭐가 비열한데? 진짜 내가 이 사람 좀 치열하다 느낀 게 게임의 존경까지 너무 비열해서 너무 비열하니까 존경이 되던 게 집에 놀러 갔어요. 네. 저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그 어떤 접대용 게임이잖아요, 스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눠준 다음에 조이콘을 보통 이제 그런 게임들 그냥 다 이제 지인들 모아서 어떤 대결 느낌보다는 그냥 뭐 웃고 화기애 도란 카트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마리오 카트는 좀 승부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 그 스킬이나
뭐랬지 조작 방법 다 네. 알려주셨죠. 아 당연하죠.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알려주냐면 알려줬는데 평균 상태에서 내가 정말 반칙 없이 너네 그러니까 짓밟았다를 알려주기 나 위해서. 정면 승부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인 게 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 아니 캐릭터 능력 없어. 캐릭터 능력 있어요. 쿠파 주니어가 그렇게 좋은데 쿠파 주니어만 하고 아뭔 있더라고. 소리야? 캐릭터 야, 능력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리오 카트 잘 아시는 분들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몰라 모르겠고 난 어쨌든 게임에서 계속 이겼어요. 네. 내가 이겨야겠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와 근데 그 이기고 나서 그 어떤 거들먹대는 표정이 아 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막 봐봐 내가 또 이겼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굉장하지? 되게 은은한 미소로 딱 짓고 아유 다음에는 아니 잠깐만 할 수 근데 있을 거야. 이겼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아니 이겼으면 그 승자의 권리 아니야? 아유 하고 싶었으면 이기든가 이기세요. 오케이. 스위치 구매 네. 완료? 이기셨어야죠. 내가 연습하고 온다. 네. 예, 결전이 기다려지네요. 이상 패배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아,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마리오 카트 좀 즐기는데 다른 좀 비슷한 다른 뭐 닌텐도 게임이나 마리오 게임 즐기시는 것도 있으세요? 저는 닌텐도는 사실 제가 포켓몬을 안 해가지고 아. 포켓몬이 왜 안 하냐면은 골드를 한번 접해보고 아 이것도 인생 조지겠다. 너무 딥하게 진짜 조직인 거야. 조져버렸어 그 순간은. RPG 저는 그래서 제가 RPG 절대 안 해요. 아 하긴 사실 포켓몬스터가 기본적으로 RPG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만나지 않는 거구나. RPG를 하는 순간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내가 너무 빠져드니까 사랑해서 이별을 한 거군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아니 보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타가 많이 와요. 왜요? 그 RPG에서 했던지 내 현실에 하면은 내가 이만큼 더 발전할 텐데.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꼭. 아니 그래도 비슷해요. 일정 부분은 비슷해요. 왜냐면 어디 디깅해가지고 결국에 능력을 키운다던가 네. 이 시스템을 현실에서 해야지 되지. 이거는 뭐 남아 있는 게 가상의 그거다 보니까 저는 RPG를 굉장히 끝나고 종료했을 때 현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뭐 거상이라는 것도 많이 거상 하고 또 명작이죠. 네, 거상이나 아니면은 뭐 얍카, 아 네, 뭐 이런 거 하고 너무 추억의 게임들. 너무 태워가지고 시간을 아. 그래서 절대 안 합니다. 근데 RPG. 레드데드 리뎀션은 되게 재밌게 하셨잖아요. 그건 RPG가 아니라 그냥 우주 명작이죠. RPG인데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그건 RPG는 롤플레잉 아니지. 게임 그거보다 롤플레잉 게임이 어디 있어? 맞아. 그러니까 성질은 RPG인데 오픈 월드 롤플레잉. 오케이 굿. 봐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 이제 자기를 속이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난 왜- 달쌈 스벳이야 달쌈 스벳. 레데리는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저도 레데리를 재현 씨가 한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레데리 2를요? 무슨 레데리든 레데리 한다는 걸 몰랐어. 네네네. 아. 근데 그 레데리라는 게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성질을 생각하면 이건 이 사람이 싫어할 수가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거는 서부 시대 나는 RPG라고 안 봐요. 타임머신이라고 맞네. 봐요. RPG가 아니라 새로운 과학. 그 시대로 보내줘요. 그래, 이건 남는 게 있잖아. 심지어 그 시대로 내가 살았는데. 보내줘요. 우리 아서. 미친 거 아니야? 그게 RPG야. 고수들만 들으면 됩니다. 고수들만. 뭐 마이너님은 또 좋아하는 다른 닌텐도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콘솔 게임은 아예 그 8살 이후로는 좀 안 했고. 지금 약간 꼬드럭대면서 비하. 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저 일찍 철들었거든요. 콘솔 게임 하면 얼라다? 조금 유아틱하죠. TV. 오케이.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짜내려고 했는데 너무 싸가지고 뭐 있나요? 근데 없어요. 이런 게 대답. 또 노력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로 지원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하지만 닌텐도를 네. 안 하고 이 친구는 뭐 스타크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또 전통놀이죠. 민속놀이기 네, 때문에. 한국. 이제 노인정 갈 준비해야죠. 저는 의외로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늙으면 저희 80, 70 되면은 실버타운 가서 롤, 서든, 배그, 스타 이거 다 4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피지컬이 될까요? 어차피 다 늙은 사람들끼리 할 거예요. 실버 서버에서 그들만의 해야죠. 그러네. 실버 서버에서 해야죠.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마이너님 소원대로 된 것 같아요. 규격을 파괴하셨고요. 지금 1, 2부에 어떤 그 구분이 없어요. 지금 영화 얘기 그냥 바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영화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꽤 많이 왔는데. 맞아요. 그 내용 소개 내용 뭐 소개? 할까요? 줄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슈퍼마리오 형제가 1편에서 버섯왕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피치공주를 구해내면서 쿠파를 물리쳤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관공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영화의 초반부에 요시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친구라서
근데 보통의 영화라면 이런 새로운 동료를 만났을 때 같이 다닐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그냥 대사 너무 귀여워서로 대사 한 줄로 퉁칩니다. 너무 귀여우니까 데리고 다니자.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아. 요시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말을 요시- 못해. 요시도 그냥 요시. 그러고 그냥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마리오는 피치 공주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백도 하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싶은데 그런 와중에 피치 공주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로젤리나의 우주선에서 도피를 해온 걔 이름이 뭐예요? 그냥 별인가요? 별 자식 스타? 그냥 스타 노란 스타. 노란 옐로우 스타가 와가지고 로젤리나가 쿠파 주니어에게 납치가 됐어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가 옳았구나. 안 그래도 공주 역할 지겨웠는데 근질근질 거렸는데. 근질근질 거렸는데 공주를 구하러 공주가 간다.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면서 마리오가 어라? 피치가 나에게 말도 없이 먼저 공주를 구하러 간다고? 공주를 구하는 건 내 전공인데 해서 따라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슈퍼마리오 갤럭시 이야기가 있나요? 이거 뭐- 약간 긴가민가한데. 네. 그거 살짝 PC인가요? 어떤 게? 공주가 PC죠. 아 분명히 있는 것 로제리나가 같아요. 오프닝 때 악당을 손쉽게 처리하고 예. 그다음 이제 이 로제리나를 구하러 또 공주가 간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PC 그러니까 막 좀 우리가 요즘 시대에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적용이 돼서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좀 알러지가 돋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PC라는 표현까지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 아니 왜냐면 공주가 너무 속수무책으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옛날 구시대 거고 느낌 나니까. 너무 좀 어떤 성평등을 지향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3년 전에 1편에서부터 좀 피치가 납치될 땐 납치되더라도 조금 주도적이고 그런 여성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마이너님 말 조심하게 장전은 됐거든요. 아니, 조심하세요. 쏴주세요. 그 저는 백설공주가 무술을 익혀서 네. 싸우는 영화는 좋아해요. 타셈싱? 타셈싱의 의 백설공주. 두 번째 유작인데 이분이 가끔 살아나거든요. 아. 무덤에서 손이 뻑 하거든. 저 다음 환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는 별로 PC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리오를 완벽하게 구현한 어떤 영상에서 공주를 마리오가 구하러 가지 않는다? 공주가 공주를 구하러 간다? 네. 그래서 스킨만 씌운 느낌. 김이 네. 이건 좀 두 가지인데 PC도 PC인데 더 큰 게 여자 아이 소비자들을 조금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좀 있겠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나 훌륭한 작품 성우들도 성우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안냐 테일러 조이가 목소리를 출연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얘기하면 다 나왔더만 거기. 크리스 프렛, 찰리 데이, 잭 블랙. 그 어쩐지 애들 목소리 퀄리티가 좀 다르긴 하더라. 아무튼 이게 너무나 순수한 자본의 논리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불쾌한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정치적 올바름보다 더 강력한 자본의 올바름을 위한 그 점에서. 근데 최고의 장사꾼이라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좀 뭔가 봤을 때 저도 약간 알러지 같은 게 돋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돈 버는 게 뭐 나쁜 거 돈 버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대놓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불편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봤는데 왜냐면 공주가 납치된 그러니까 1편에서도 공주가 납치되긴 하잖아요. 그 역할을 뺏은 건 아니잖아. 다만 그 피치가 좀 주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좀 나는 나만의 삶을 거보다. 살고 싶어 이런 뉘앙스를 많이 펼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번 영화에서도 로젤리나가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나도 나는 그 역할 체인지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짬바순으로 피치가 오래됐잖아. 늦게 데뷔했으니까 지금. 야 너가 이제 내 역할 하고 나는 그리고 다음에 로젤리나 다음에 데이지 나오잖아요. 데이지가 이제 그 역할하고 로젤리나가 그게 물림이 PC하면서 있어. PC하지 않네요. 진짜 구역질 날 것 같아요. 만약 극장에서 그거 보면 그거 약간- 데이지 납치되는 거 보면은 약간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공주 사이에 공주 사이에 서열도 있을 이번엔 너야. 돈 버는 거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돈 벌려고 작정한 영화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재밌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다지 재미없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영화를 영화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게 거리를 계속 두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그 돈, 그러니까 재밌는 게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재미를 누가 느끼느냐 그 초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재미를 느끼는 것보다 아 제가 재밌으면 망한 영화죠. 이 좀 미래 세대들이나 이 파이가 많은 파이가 많은 그 수요의 재미가 닌텐도는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적인 진보. 그러니까 그게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그냥 진보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 게임이 80년도 게임인가요? 70년도? 80년도? 80년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네. 80년도 그대로 내용을 가져와서 피치가 마리오 살려줘요 이렇게 갔으면 저는 제가 남자 성인이어도 너무 옛날 그거 좀 아예 안 불편한데 본다는 거죠. 난 좀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 그치 다시 만드는 건 그거는 또 딴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공주가 납치되는 이야기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냥 로젤리나와 피치가 바톤 터치를. 나름의 활약을 하고 좀 이제 주도적으로 변했을 뿐이지 막 저는 좀 그런 느낌? 영화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이마이 러브가 아니니까. 아니 욕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저가 영화관을 잘못 들어왔다는 느낌이었지. 내가 잘못. 영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건 맞아. 사실 우리 셋 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지. 왜냐면은 마리오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관객으로 후보군을 해놨을 테니까 설정해놨을 테니까 초대 받은 줄 알았죠. 갔더니 이제 애기들 키즈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 근데 저 키즈 유치원 가서 아이씨 커피도 없고 소울도 안 팔고 뭐 하는 거야 이러버리면은 그치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아, 근데 근데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맞아. 이 마이노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른스러웠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얼라티가 있거든요. 얼라티가 있어서 스스로는 약간 보면은 좀 환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동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취향이 키덜트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저는 조금 딱 온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갤럭시 게임을 못 해봐. 이게 위 제가 알기로는 슈퍼마리오 갤럭시라고 위에서 나온 또 게임이 있는데 그걸 못 해봤어요. 근데 사실 게임을 몰라도 안 해도 왜냐면은 그 별 타고 점프하고 날아가는 게 오디세이에 나온 거 아닌가요? 오디세이에도 나와요. 맞아요. 그게 갤럭시부터 나왔나 보다 그러면. 전통인가 봐. 네, 전부 그 게임 요소였고 특히 그 엔딩 장면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엔딩이 뭐였죠? 그 엔딩 그 격투씬에 전투씬 전에 이제 함정을 파놨을까 안심하세요 아버지 하고 빠뜨려요. 결말부에. 네, 근데 저는 이제 마리오 게임 중에서 슈퍼 마리오 메이커를 좋아하는데 네. 그 메이커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느낌이더라고요. UI를. UI보다는 철학을 그 함정을 만들고 플레이어한테 플레이를 시키고. 그쵸. 이 지점이.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CCTV라는 명목하에 도트로 이제 도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는 확실히 연출적인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센스는 있는데 너무 아니 말씀하세요. 그 애들 영화에서 죄송하고요. 어른들 그 옛날 마리오 좋아하시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악마는 파라다이스인데 2는 아마 넷플릭스 드라마 6부작으로 했으면 훨씬 재밌었을 거예요. 엄청 재밌었을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갑자기 어쩌라고? 슈퍼 마리오 갤럭시는 갑자기요? 그 저희 게임 트레일러 재밌게 나오면은 이거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에 이제 딱 그 수준. 사실은 이거 10분이나 5분짜리로 만들었어야 될 영상을 그러니까 게임 사이에 들어가는 시네마틱 컷신 같은 느낌. 맞아요. 그냥 게임에 넣지 극장에 내지 말고.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벌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 벌 거예요. 어린이날에 볼 게 없으니까. 10억 벌었을 거야. 이미 지금 북미에서는 10억 기록적인 흥행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도 명작으로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까요? 겨울왕국이랑 달라요. 근데 명작이라는 칭송을 듣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닌텐도한테? 그렇죠. 애초에 그 철저한 프로페셔널들이 이제 돈을 보고 이제 모인 프로젝트 서로의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어떤 예술이 그러니까 제외된. 나는 그게 개인적인 아쉬움인 것 같아. 그냥 이게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를 선택했으면 방금 하신 대로 이렇게 다 조리돌림이나 까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뭐 이거 컷신 같다, 시네마틱 같다, 뭐 스토리가 이렇게 없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그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안에 스토리가 없는데 그 안에 그나마 뭐라도 그런 어떤 요소들이 더 극대화해내서 있고 이 세계관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빠져들 수 있고
뭔가 픽사가 하는 선택을 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만이라도 했어. 진짜 좀 왜냐하면 지금 재료는 나는 뿌려놨어. 갤럭시 설정을 넣으면서 뭐 우주 음.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계관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로서 싹 튀어내지 않고 그냥 향후에 진짜 무슨 뭐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크로스오버라도 하려고 하는지 계속 무리하게 확장만 뭐 했죠. 다른 게임 네. 광고만 이제 격가지로 붙이고 있어서 얘들 봐라, 야, 자 스타폭스, 너네 좀 안 유명하지만 그래도 게임에선 유명해. 자, 내가 도와줄게 하고 딱 나오고. 도와줄게. 스타폭스의 장면은 조금 형편없었다고 생각한 게 네. 이제 그런 캐릭터면 실력이 없어야 돼요. 왜? 서사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 폭스의 원래 서사가 아니라 영화에서 잘난 척하는 멋쟁이가 나왔으면은 알고 보면 빈깡통이라는 그 한솔로? 어떤 크래시 한솔로 근데 실력 있잖아. 스타로드도 실력 그래도 있잖아. 뭔가 그 결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점이 있어야 결점이 된다. 있어야 결점이 되는데. 많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결점이. 멋지고 끝내버리니까 그 맹맹하고 이게 진짜 사소한 거라도 재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오가 중년에 여기 가서 버섯 없어 못 먹어. 저기 네. 초대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섯을 못 먹어. 버섯 이제 효과가 없어 자기가. 예. 전혀 버섯 효과가 없어. 네. 그래서 루이지가 마리오를 지켜주면서 버섯 효과를 이제 되찾아주려고 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으니까 이쪽이 재미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 파일을 넓히려는데 그 잘못된 제가 고소당할 것 같은데 닌텐도한테 약간 SNL 패러디 느낌인데. SNL 깔아내. 마리오 카트 SN에서 패러디한 거 있거든요. 맞아요. 링크 보여드릴게요. 페드로 보셨군요. 파스칼 네, 나오는 그게 거. 훨씬 명작입니다. 이번 네. 영화보다.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뭐 정치적 올바름 뭐 아니면 뭐 자본주의적 논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아까 그 재미를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영화가 곧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미가 없죠. 있나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영화계의 트렌드가 이렇다는 건 알겠어요. 쇼폼이 워낙 득세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용 전개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화면 전환도 빠르잖아요. 근데 1편도 그랬지만 이번 2편은 그 조증이 더 심해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되게 씬과 시퀀스의 평균 길이가 되게 짧고 전환도 짧고 그리고 이게 좀 꼰대라고 하면 할 말 없긴 한데 약간 전통적인 문법 안에서의 영화였다면 예를 들어 그 꿀벌 행성에 갔어. 그럼 거기서의 장면이 좀 말이 안 돼. 갑자기 우주선이 튀어나와서 거기서의 장면이 좀 우파를 내려가. 거기서의 장면이 좀 잊고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불시착 하자마자 그 여왕한테 끌려와서 너는 가고 너는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씬에서 데려가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쿠파의 어떤 개심도 반성도 너무 그냥 대사로만 전달이 돼서 진짜 착해졌나 싶다가 또 흑화도 또 대사로만 이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는 너무 벅차다. 그냥 이게 막 내용이 많아서 벅찬 게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느낌이어서 화면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후반부 가서는. 저도 휴대폰 꺼내고 쇼폰 볼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럼 2시간짜리를 만들면 안 되지. 근데 요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 팬도 조금 버거웠던 거는 팬의 어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게 그 무리한 세계관 확장 때문에 그게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중에 보면 왜 찐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그냥 쓱 휘발돼요. 저런갑다 하고 되는데 이걸 나중에 왜 넣었지? 쿠파 개심 라인은 왜 넣었지? 맞아. 꿀벌은 왜 갔지 하면 사실상 스토리와 하등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명제부터 틀렸다. 스토리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애초에 뭘 말하냐? 스토리가 없죠 사실. 드라마가 없어요. 그쵸. 그냥 오로지 이 뭐랄까 이 영상적인 이 화려함. 행동만 있어. 행동. 스펙터클. 행동과 캐릭터.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일루미네이션이잖아요. 얘네 그래요? 일루미네이션이어서 모르셨어요? 처음에 막 일루미네이션 네. 이러잖아. 또 늦게 갔구나. 한 5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일루미네이션 특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만들기랑 맞아요. 이 어떤 개인기, 캐릭터 간의 개인기는 굉장히 잘하지만 구현력은 뛰어나요. 뛰어나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마냥 즐기긴 하는데 뭔가 하나 맹한 느낌, 빠진 느낌. 그러니까 지금 할리우드의 메이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디즈니 픽사가 있고 뭐 드림웍스, 소니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고 일루미네이션이 있는데 사실 일루미네이션에서 나온 작품들은 제가 하나같이 다 불호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캐릭터 쇼에 물론 이제 뭐 캐릭터 쇼 자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사가 별로 없고 그냥 맞아. 어떤 개그 콘서트처럼 꼭지별로 뭔가 유머를 그냥 개그를 치려고 하는 느낌에 가까운 영화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저기 어디 공장에 가둬놓고 자 재밌어해 재밌어해 과학적으로 웃기려. 재밌어해 공업적. 그래서 버튼 저는 누르면서 마이펫의 이중생활 시리즈도 그렇고 뭐 그거 뭐죠? 몬스터 호텔? 그 원제는 호텔 음. 트란실바니아? 그것도 저는 시리즈 내내 별로였고 그러니까 캐릭터만 만들어내는 것 같아. 어 캐릭터만 만들어서 굿즈 팔이 이거 너무 굿즈를 예, 판매하려고 판매하려고 라든가 뭐. 예, 상업적으로 네. 사실 맞지. 왜냐면 미니언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팔렸고 머천다이즈가 그래서 저는 게임으로서 마리오는 겁나 좋지만 영화로서는 아 이게 좀 노력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다. 예, 영화로서의 매력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정작 중요한 게 또 회사 입장에서 돈이니까 그들의 선택이 틀리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선택 중 하나지 또 훌륭한 선택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최선은 아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영화가 흥행을 하고 더 입소문을 타려면 겨울왕국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겨울왕국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족 간의 노잼이에요, 드라마를 노잼. 통해서 이제 이야기적으로 사람들한테 저는 울리는 겨울왕국보단 이게 재밌었어요. 진짜? 네. 대단하다. 1000만 명을 사로잡은 겨울왕국을 아이 날못 사로잡았어. 되게 소외감 느끼셨겠다 당시에 저요? 천만에 들지 못해서. 저 약간 그 소외감이라기보다 네. 분노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영화 공부 계속 하고 계시니까 겨울왕국도 곧 좋아지지 않을까요? 난 항상 해도 항상 재미없었어. 조금 더 공부해야. 2는 진짜 너무 원, 투 둘 다 쌍천만이었죠? 예. 2는 근데 원빨이고 원이 재밌었죠. 2는 진짜 2 때문에 원이 더 싫어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2가 슈퍼마리오 갤럭시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아니야. 갤럭시가 더 그냥 지금 마리오와의 의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이 사람이에요? 맘마미야. 맘마미야. 그 목소리 캐스팅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1편 리뷰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프렛 마리오 좋은데 찰리 데이의 루이지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대사도 얼마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계속 형 뽐뿌 낳는 얘기만 하잖아. 피치한테 빨리 고백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좀 뺐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오와 피치의 로맨스가 좀 어불성설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참 아저씨인데 마리오가. 그러니까 왜 계속 이걸 개그로 치려고 하는 전 거지? 관계로서 어쨌든 재밌던 건 쿠파랑 쿠파 주니어였던 그게 훨씬 것 같아요. 재밌죠. 그렇지. 이제 쿠파 주니어가 쿠파의 악을 계속 깨워주는 네. 그래도 내가 좋은 아빠였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죠. 그 지점은 재밌었어. 스타워즈의 반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타락하고 네. 아들을 막 이렇게 다크 사이드로 오라고 유혹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게 난 그 지점이 되게 재밌었던 게 쿠파가 결국에는 가리켰잖아 그 악을. 그렇지. 근데 얘는 또 개심이 된 상태에서 우리 아빠 최고 어서 나쁜 쪽으로 돌아와 하니까 거기서 약간 눈치 보잖아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결국 개심해. 이거를 감동받았어. 이거를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악순환이라고 악의 해야겠죠. 선순환인 거지. 그래 그 지점은 나는 쿠파 지점은 재밌었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해골로 되잖아요. 아빠 쿠파가. 네, 해골 쿠파 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드립성도 좋고 근데 거기도 뭔가 한 발자국 더 못 다갔던 것 같아. 일단 쿠파의 개심과 재흑화가 왜 표현됐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재미없고 그러니까 재미 자체는 있어. 그러니까 다뤄볼 만한데 다뤄볼 만한 그 결심을 한 만큼 다루진 않았다는 느낌? 맞아 하다 빠졌지. 저도 나오면서 잠깐만 쿠파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좀 착해지고 그리고 이제 배신당했다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니까 쿠파 주니어가 처음엔 미사일 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려지는 광선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걸로 퉁 치고 자 이제부터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너 빨리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 영화 3편 본 거예요, 우리. 되게 간단한 요약을. 근데 저는 쿠파 주니어 아까 그 재원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마리오 게임 카트 게임을 할 때마다 저는 주 캐릭터가 쿠파 주니어였기 때문에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반칙 캐릭터. 아니라니까. 아니 그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그렇게 따지면 비열하게. 아빠 쿠파 쿠파가 주니어. 더 좋은 캐릭터였겠지. 아니야. 쿠파 주니어가 제일 좋았어. 능력별로 내가 그때 영화에서는 특히 그렇죠. 능력이 없다니까 카트에서는. 아니. 그 캐릭터 답답하네 진짜. 차마다 어떤 지점에 어떤 지형이 아니 좋고. 차는 있는데 캐릭터는 없다니까. 자. 쿠파 주니어 말씀하신 어쨌든 거죠? 저는 예. 쿠파 주니어 굉장히 좋았고 예. 쿠파 주니어의 그 무기 활용도 굉장히 청출어람이다. 아빠를 아득히 뛰어넘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순수 악지점이 좀 섬찟하다고 하나요? 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좋은 캐릭터로 생각하는데 말미에 이제 아빠 뼈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지만 복수를 하려고 하고 마리오 발에 까서 날아가는 정도의 엔딩이면 어땠을까? 아 로켓단 엔딩.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빠 찾으면서 끝나니까 얘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갑자기 좀 이렇게 탁 또 애기가 돼버리는 듯한 네. 느낌이 아이, 있어. 그게 그 피는 못 속여요. 네. 그렇죠. 운명이죠. 자기한테 영웅이었는데 또.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쿠파 좋은 아빠던데?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 아니야? 자- 아이러니야. 자기는 뭐 테러블 파더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거 회상 자기 방송도 보면 하고. 잘- 인형극도 해주고. 잘 때 아주 그냥 인형극을 뻑적지근하게. 그런 아빠 없습니다. 실제 없음. 가로치고 실제 없음. 저 장난 아니더라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캐릭터 중에서는 이번 작품에서는 각자 좀 제일 재밌었던 이나 아니면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매력적인 캐릭터는 뭐였나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쿠파 주니어? 쿠파 주니어. 귀여워서. 맞아, 쿠파 주니어 잘 만들었어. 우리 마이노님은. 그나마 이야기가 있는 예. 캐릭터가 그 피노키오인가요? 아 버섯. 키노피노? 키노피노. 피노키오. 뭐 키노피오? 그 버섯 종족. 키노피오. 키노피오다. 버섯 종족 중에 그 피치 옆에. 안경 쓴 집사가 있어요. 네. 파란 버섯. 그 키노피오 말고 그 다른 버섯들 중에 네. 걔만 정상이거든요. 걔가 제일 좋습니다. 공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는 애. 위험하잖아요. 책사 같은 느낌. 그렇죠. 진짜 마이너한 캐릭터를 꼽으셨네. 이게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애들이 왜요? 그냥 선전하려고 옷 여러 개 갈아입는 마네킹 같은데. 극혐하네. 상업 극혐. 그러니까 상업도 상업 나름이지. 뭐 재원 씨는 저는 그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요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요시 그 피부질감 지리던데요. 맞아. 파충류 잘 느낌의. 만들었어요. 요시가 저는 그 지점도 잘 재밌게 원래 그 요시 아일랜드라는 게임에서 그 마리오 악이 되는 거나 그런 지점이 좀 있거든요. 뭉클한 게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근데 그 지점도 좀 잘 살린 것 같고 나는 그 이렇게 때롱 한 다음에 딱 먹고 알로 딱 하잖아요. 그 액션 시퀀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지점도 재밌게 잘한 것 같고. 저 갑자기 스토리로선 뭐 좋은 건 없고. 스토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럼 제일 싫었던 장면 뭔지 궁금해요. 제일 싫었던 장면. 혹시 싫었어? 꿀벌? 저는 꿀벌은 꿀벌 재밌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만했고 장면으로 이야기로는 별로였으나 재밌진 장면은 않았어. 괜찮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네. 저는 거기 그 카지노 장면? 카지노.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 내가 잤을 땐가 보다. 카지노 그 물개 장면. 물개? 물개 그 독두꺼비 나오는 거. 독두꺼비. 그 사면이 그냥 하나의 게임 맵 아니었나? 그러니까 보스, 중간 보스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갑자기 얘네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자 피치의 액션 쇼 보세요. 그거 저 봤어요. 근데 너무 별로여서 잔 것처럼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뭐가요? 어우 쉣. 으아 이것도 아니야. 저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저는 갤럭시 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봤거든요. 1편. 브라더스가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순수 재미를 느낀 건 난 갤럭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것도 진짜인 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런 영화. 이거 내가 봤을 때 갤럭시 나는 그냥 재밌었다는 잔상의 어떤 느낌만 있고 그 2주 분위기 바이브는 느껴지는데 또 이제 한 3년 뒤에 3편 나올 쯤이면 2편도 기억이 안 까먹어요. 3년? 오래 보시네요. 왜냐면 1편에서 지금 2편이 3년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전에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존재를 잊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빨리 줄 수 있다고. 2달 봅니다. 2달. 갤럭시 2달 되게 봅니다. 이게 뭐랄까 좀 어쨌든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새로운 캐릭터들도 뭐 보이고.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마블처럼 지금 전략을 짠 것 같거든요. 스타폭스가 지금 나와서 소개가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무슨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하게 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커비 영화가 근데 나온다든지. 안타까운 거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악당이 하나밖에 없어. 악당 누구예요? 뭐 쿠파.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모여도 힘을 쿠파요? 합쳐서 죽일 만한 악당이 원래 타노스 그- 같은 악당이 없다. 원래 그 스매시 브라더스에서는 그 손 아니야? 손? 미스탠드 이제 마스터 같은 이제 창조주 그게 같은 스토리가 있었나? 그 끝판왕이 있어요. 나 맞아. 다이다이밖에 안 떠가지고. 그게 컴퓨터 컴가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싱글로 아, 하다 네. 보면 예. 게임을 철권 완전 잘하는- 오우거 같은 거네. 근데 그 손 덩어리예요. 맞아. 미스탠드. 거대한. 약간 신처럼. 아, 저는 그
아마 그쪽은 관심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관심사? 때 되니까 영화 만든 거고 그 아, 마블처럼 뭐 캐릭터를 확장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안 하지 닌텐도가. 너 같아 닌텐도가? 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아 이거 갑자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계획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번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슈퍼마리오 영화를 개봉하고 그 외에 어린이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 아 그래요? 5월에 아니 날이 또 좋아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이 월드와이드가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방조만 소파 소파 방조만 방정환 선생님이 선생님네. 전 세계가 그 봄에 나들이 많이 가니까요. 음. 그래서 말이죠. 그 그냥 연마다 가끔씩 그냥 방학 기간에 영화 한 편씩 내겠지. 이거 확장할 그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막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진 않다. 한 번 홍보하는 김에 여러 개 홍보하려고 집어 넣은 거지. 유니버스 느낌은. 아,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이 얘네가 돈을 엄청 벌거든요 이걸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같이 붙었잖아요. 원래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놀이공원도 애초에 놀이공원에도 이제 돈만 많이 받고 IP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 쉽게 못합니다. 이거 캐시카우예요. 저 최악의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요? 진짜 규격을 파괴하시네요. 아 이건 규격을 잡는 거예요. 그 요시가 나무에 올라가서 총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 티라노 장면. 예. 혀로 안 잡아요. 손으로 잡으려고 이러거든요. 네. 말이 됩니까? 아, 아, 그래서 나무에 올라탔는데 혀로 해야지. 그래서 안 좋았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닥친 대로 가겠다. 이 영화가 아니, 이 영화가 하는 말이 내 뭐냐면은 마음대로 가겠다. 이 영화는 어떤 게임 어떤 장면을 넣을 거고 그 외에는 야 근데 되게 특이하다. 그 외에 그러니까 닥친 대로 가겠다. 나름 이거야. 분석을 하면 본 거야. 왜냐면 나는 이미 뇌청소가 돼서 전원 껐어. 왜왜 손 뻗지? 뇌를- 안 닿네. 우린 다 팔이 뇌를 짧다. 끄고 봤거든. 어. 뇌를 끄고 본 상태여가지고. 잘 본다. 저 보면서 피치가 플레이어블한 게임이 있나? 이거 아 그래 슈퍼마리오 파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나중에 슈퍼마리오 파티도 한 꼭지 나올 수 있겠다. 뭐 그거 주사위 던지는 장면이라든지. 그러겠죠. 예. 이번에 거의 나왔다고 봐도 돼요. 음. 다 같이 싸워서 이겼잖아. 그래. 드릴이랑 구름이 요번에 그 열매로 나왔죠. 아 버섯으로. 맞아, 네, 버섯. 맞아 아, 맞아 버섯, 맞아 버섯. 맞아 맞아. 네. 파워업 장치. 그거 나온 게임이 있나?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마리오를 여러분들처럼 뭐 헤비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나왔겠죠 뭐. 다들 되게 갑자기 심드렁해지셨네요. 아니 근데 상대방도 진심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진심이 됐니? 나의 돈을 뜯어내려고 광고입니다 하고 하니까. 찾아오는데 예. 사실 광고 보고 광고군요 하고 넘어가는 네. 거지. 그렇다면 즐거웠으면 됐지 않나요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난 마냥 깔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이 문제예요. 네. 질- 연출을 잘했어. 즐거웠으면 광고로 여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저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 이렇게 나 칼로리가 빠지는 느낌이야. 살 에어컨- 빼고 좋죠 뭐. 살 빼고 좋아지는 방송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먼저 해볼까요? 아, 저는 네네. 또 이 원작 게임에 대한 또 큰 애정이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1편은 제 기억에 비제로는 줬던 것 같거든요. 뭔가 이 귀여운 구현력 이런 거에 비제로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영화는 조금 낮게 C제로를 드리면서 너무나 한 1점이 낮아졌는데? 네, C제로를 드리면서 한 줄 평가는 심드렁, 으르렁, 드르렁 이렇게 저 세 개 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여줬다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드르렁 하신 우리 마이노님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해주시죠. 예, C제로고요. C제로 동일하네요. 15세 이상 관람 불가. 그 정도야? 네. 또 퍽으로 그럼 갔네. 14살까지는 괜찮다. 좀 유아틱한 14살까지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14살이면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중, 몇 학년인가요? 중2 아닌가요? 중인가? 19살이 8, 9, 10, 3학년. 11, 12, 13, 14. 중1인가 봐요. 중1. 중일, 중1까지는 중일까지는 괜찮다. 뭐. 아. 근데 막 고등학교 들어왔다. 그럼 이제 학교 돌아왔을 때 야 나 어제 슈퍼마리오 갤럭시 보고 왔어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갑분싸가 놀림받을 수 있으니까. 갑분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쟤 저런 거 본데 아직도 기저귀 차나봐 이렇게 흘러갈 수 어떻게 있으니까. 또 광역 어그로를.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게 보려면은 기저귀를 차야 된다. 네. 네. 저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기저귀 차고 있는 네. 제가 한 줄 평하자면 어드벤처가 아닌 액션 명작. 명작? 인 원작 복원 그대로.
갑자기 뒤에 붙이신 것 같아요. 아니야 원래 이걸 명작까지 아니에요? 설마 명작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스필버그에 필적할 만하기 때문에 아, 지금 이건 억가임. 같이 욕했는데 설마 명작이라 하겠어. 자 기저귀 좀 갈아입고 갈아입고 올게요. 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행동 레벨 디자인만 제대로 따라온 느낌이에요. 드라마를 채우지를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빈 부분을 좀 드라마를 내가 원했지만 채워지길 그 부분을 전혀 좀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고. 한줄평 들으니까 지금 등급평가는 최소 B 이상일 것 같은데. 네, 저는 나름 즐기면서 봤어요. 이제 재현의 목표로는 네. 성장한 게 연출을 많죠. 못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음. 화면 연출은 흘러가긴 가요. 사실 지루하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따라가는 순간 지루해지는데 아예 꺼버리면 솔직히 괜찮은 영화예요. 나는 이야기를 뭐 따라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거 어떤 게임이 나왔지? 여기에 집중하면 잘 그래서 볼 수 있어. 그냥 피지컬만 그 행동 동선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오히려 브라더스보다 좀 더 재밌게 봤고 1편보다. 의외로 그러면 등급평가가 저 왜 자꾸 왜냐면 그게 마지막이니까. 아니 내가 봐 여러분들 다 약간 네. 어디 저기 그 뭐야 색출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말을 하시고 솔직히 왔어요. 말하나 이거예요, 솔직히. 여기 중앙신문당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B제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수네요. 네, 이게 나름 뭐 그렇다고 막 시간 아까워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선배님들 중에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시간 아까운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시간이 아깝지. 저기 다음 주. 피곤해. 저는 오늘- 그거 기다리다가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그거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자 오늘 자. 2개의 C제로와 하나의 B제로 B제로. 나왔는데 네. 우리 마이너님 어떠셨는지 오늘 방송 부산에서부터 오셨거든요. 오늘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하기엔 너무 혐오에만. 저 약간 세디스트. 영화를 거칠게 사랑하는 사람. 때려가면 매질할 정도. 매자캐스트. 마이너님의 50가지 그림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영화를 찍었어 나한테 가져와. 마이너님의 그 소감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재원 씨도 오랜만에 소감을 마이너님과 함께한 소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번 주에도 나왔는데요. 아니 마이너님과 함께한 소감이요. 뭐 좋았고 네, 다음에는 좀 마이노가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이건 그런 아직 작품을- 활약이 아니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좀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면 얘 힘든 포지션이야. 나도 얘한테 사실 부탁하면서 미안했어요. 이런 거를 애초에 안 보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 알러지가 굉장히 올라왔을 거를 알고 있어서 가지고 다음에 좀 더 칼춤 출 수 있는 영화를 한번 찾아서 다음에도 한번 같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 방송에 드문드문 가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컬트구나. 약간 이런 근데 마이너님이 그 컬트 방송에 네. 뭔가 자꾸 이렇게 저를 깨워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끼웠나요? 전문 요원이 있어야죠. 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문 가이드는 있어야 돼요. 아, 어디 패키지 여행을 가도 가이드는 있어야 돼요. 흡혈기 되면 망하는 거야. 깃발 들고 앞에 다니면서 통역도 해줘야 되고 브로커네. 브로커예요. 해서 오늘 이렇게 컬트의 제왕 마이너님과 컬트 알선업자 우리 재원 씨 중개업자. 모시고 방송을 해서 사실 되게 대중적인 영화인데 컬트 방송이 됐다. 근데 이거 되게 유니크하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앙컬트로 얘기하셨어? 버섯 먹을 커졌어요 막 이런 얘기?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고요. 뭔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네, 어쨌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했고 저희 선배님들께 항상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올 거고요. 컬트의 제왕은 다음에 언젠가 또 찾아오는 것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